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은혜찬입니다. 저희는 얼굴 영상, 얼굴을 인식하는 딥러닝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저희 조원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장님이신 백강은 백선생님께서 계신데 아주 연구원들을 노예처럼 다루시는 제주가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송혜자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충실한 노예가 한 명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연구소장이었는데 참여를 별로 못해가지고 간식 담당자로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광의비가 그렸고요. 나머지 3명은 제가 그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주제를 소개하고 모델 구현 부분을 설명드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어떤 주제를 할지 되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뭐 건태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 관심이 있고 호성이 같은 경우는 계속 브랜드를 캐치하는 그런 거를 하자고 했고 그래서 너무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작업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지 구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취업 포트폴리오로 냈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10점 촉도를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별된 게 이 VIP 디텍션 센서라는 주제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VIP 디텍션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IP 센서라는 거는 VIP의 얼굴을 실시간 영상에서 잡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을 통해서 영상을 틀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라벨로 인식해서 그것을 잡아내는 것을 저희는 VIP 센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녹화된 동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인식하고자 하는 타겟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레인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1개든지 2개든지 뭐 가능한 한 많이 컴퓨터 성능이 허락하는 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 옆모습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눈, 코, 입이나 이런 특징 같은 거를 잡아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픽셀 단위로 되는 거에 상관없이 타겟을 잘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정확도가 높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 GPU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학습 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시간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프로젝트 일정을 짠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인중이하고 같이 공모전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조원들도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적 데드라인은 언제고 적어도 이때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 라는 그 최악의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또 PPT는 또 이거와 상관없이 만들면 계속 쭉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흐름으로 나눠가지고 쭉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대로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를 준수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체 평가 리스트인데 이런 부분을 만든 이유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결론을 명확하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R 포트폴리오 할 때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시각화를 막 넣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다 아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잘 활용했냐 모델을 적합한 거를 썼느냐 또한 최적화를 잘했느냐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 결론을 나눠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강암 연구소장 주도하에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델 구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고 정제는 또 어떻게 했고 훈련 어떻게 했고 최적화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게 큰 틀 네 가지를 설명드리자면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정제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최적화는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는 오픈CG, 오픈CV 그리고 구글 웹 스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데이터 정제 부분에서는 많이 백강은 연구소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셨는데 파이썬으로 자체적으로 코드를 제작해가지고 저희만의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모델 구상 및 훈련에서는 케라스를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모델 최적화에서도 케라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 데이터는 크게 라벨 이미지와 비라벨 이미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서 선생님 얼굴 사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저희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좀 뺄걸? 아니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라벨 이미지는 오픈CV 패키지를 이용해서 수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CV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깨지는 건 없는 대신에 그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잘 데이터를 인식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대신에 정사각형인 정사각형인데 다 픽셀 이미지가, 다 픽셀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라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웹 스크롤링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상인 사진도 들어오는 반면에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이미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깨진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바이트로 나오는데, 그래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할 때 먼저 이렇게 깨진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픽셀 사이즈를 맞춰주는 두 가지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두 가지가 각각 여기 있는 깨진 파일 거르기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재조정,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 깨진 파일은 없기 때문에 이 단계는 패스해서 바로 64 곱하기 64 사이즈로 재조정을 하게 되고, 결과는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비라벨 이미지 같은 경우는 깨질 파일도 걸러내야 되고 또 이미지 사이즈 재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비라벨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했고요. 드디어 나왔는데 앞에서 이제 여러 분들이 쓰셨는데, 저희 백선생 딥러닝 연구소의 김건태 연구원이 많이 이 부분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또 주로 김건태 연구원이 GPU 환경을 설정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버전이 버전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해도 안 되고 이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는 저희가 최신 버전으로 18 버전을 써봤는데 우분투를 그것보다는 16 버전이 잘 맞는 걸 확인했고, 이 부분은 다 이렇게 GPU 환경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리고 파이썬도 보통 3.6 버전을 쓰는데 호지령이 3.5가 제일 호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만 더 일찍 알았으면은 조금 시행착오를 좀 더 덜 수 있었을 텐데 3.5에서 가장 호환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오픈CV, 그리고 디립을 사용해서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모델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 인풋하고 아웃풋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먼저 얼굴 영역을 인식해가지고 많은 영상 중에서 어떤 것이 얼굴인지 잡아내게 됩니다. 여기 백강음이 있고 제가 있고 수사님께서 여기 계시고 이런 얼굴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얼굴을 잘 잡아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 얼굴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많은 얼굴들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VIP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잡고 하는 타겟인가, 선생님 이렇게 잡은 걸 볼 수 있죠. 이 라벨 판별 부분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감정과 성별을 판별하게 되는데, 선생님의 현재 감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 타겟이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여기서 판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감정 판별 같은 거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타겟을 저희가 지금은 선생님으로 잡았지만 나중에 이제 VIP나 이런 걸로 바꿨을 때 VIP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안 해야 되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VAP가 갑자기 회장님이 방문하시는데 직원들이 뭔가 좀 나태해져 있고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되게 큰일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회장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니까 너네 빨리 일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반을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아웃풋은 먼저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오고 성별이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얼굴 영역 인식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잡아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의 목적은 많은 오브젝트들 중에서 의자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얼굴 부분이 어디인가, 얼굴 부분을 가져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얼굴 영역 인식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파이썬 핵심 코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를 불러와가지고 구현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 원리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디텍트, 얼굴이 어딘지 잡아내고 그 얼굴을 이렇게 잘라내게 돼요. 잘라낸 거를 CNN 모델에 넣고 이제 돌리면은, 기존의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단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모습이냐 옆모습이냐 아니면은 또 얼굴 각도에 따라서 다 이것들을 잡아낼 수도 있고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 얼굴의 특징이 뭔지를 잡아내기 때문에 비교적 얼굴을 잘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 대한 128가지 정보를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아까 학습된 그런 모델로부터 이 사람이 제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사용한 페이스 레코그니션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 흐름도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1번이나 3번 프로세스, 그러니까 얼굴 인식하고 감정이나 성별 판별하는 경우에는 좀 외부의 코드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 독자적으로 구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생님 얼굴을 인식하고 오라클 U라고 이렇게 라벨이 표시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총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모델이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연구원 4명이서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주로 이제 렐루나 배치 정규화 같은 경우는 다 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라서 다 그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사용한 모델에 따라서 좀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님 같은 경우는 RMS 프롭을 썼고, 권태연구원은 SGD 플러스 모멘텀, 호성이가 아다그레이드, 제가 아담을 썼는데, 저는 아담이 되게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모델에서 아다그레이드가 제일 정확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을 아다그레이드로 가고, 이 다음부터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별이랑 감정을 판별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 게 이 사람의 감정이고, 초록색 글씨로 나오는 게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나중에 저희 테스트 영상에서 이 부분은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설정을 하고 타겟 사이즈를 설정한 다음에 자르게 되는 이미지를 조정하는 부분이 핵심 코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많은 분들이 영상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초록색은 라벨이 아니라는 뜻이고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초록색 글씨. 노란색 프레임으로 뜨면은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잘 잡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올 텐데 잠시만요. 아니, 노란색으로 잡아내죠. 여기서 약간 초록색이 몇 번 뜨긴 하는데 노란색으로 되게 잘 잡아내요. 빨간색이 그러면은 저게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행복하다는 거야? 그 내추럴이라는 그 이게 중립인 얼굴이잖아요. 이 확률 벡터가 지금 0.3이라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이제 이 라벨의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잘못 나왔는데 저희가 이 코드는 좀 많이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맨이라고 원래 나와야 되는데 워먼이라고 나왔어요. 워먼의 확률이 지금 0.6%다라고 나왔는데 별로 시범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별로 안 좋은 화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되게 유명한 그 스타크래프트 해설자인데 저희가 선생님과 좀 유사 인물이라고 좀 많이 닮으셔가지고 저희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 영상을 틀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인식을 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건 보너스 영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이렇게 나오는데 네, 나중에 대해서는 잘 구별해야죠. 그래도 저희 모델인데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보셨고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실시간 웹캠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는 관계로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은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GPU 운영 환경을 구축해봤다는 점. 이거를 다 김건태 연구원이 코드랑 작동되는 버전이랑 이런 거를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PPT로 설명드리기
시간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축해봤다는 경험이 중요하고 또 호환이 되는 버전이 중요하다. 최신 버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호환이 돼야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딥러닝 패키지를 탐색해봤는데요. 저희 오픈CV도 써봤고 케라스도 써봤고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써봤고 다양한 걸 써봤는데 어떤 거는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GPU를 쓸 수밖에 없던 게 있었고 어떤 패키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대신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패키지를 비교하고 사용해봤다는 그런 경험이 또 소중했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모델을 직접 해체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인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몇 곱하기 몇이고 몇 곱하기 몇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직접 해체해서 공부해봤다는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프로젝트를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VIP 감정 판별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VIP 기분이 안 좋으면은 좀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특정 행동을 규제를 할 수 있다. 또한 VIP 만족도 평가에 감정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숨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도 평가에 이용하면은 좀 더 신뢰성 있는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겟 위치 알림은 이제 미아를 찾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된 추격 찾기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물을 이제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상자에 썩은 토마토가 들어가는데 그 썩은 토마토가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들을 타겟 위치 알림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백화점의 VIP 고객 찾기. 특정 고객이 특정 매장을 자주 방문한다면은 이제 미리 그 사람이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은 들어왔으니까 이제 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메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좀 점수를 매긴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먼저 파이썬 고사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파이썬 고사 능력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정지하는 코드를 짰다는 점, 그리고 독자적인 모델 프로세스를 핵심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현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90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모델 적합성, 주제에 맞는 적절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CNN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절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연구원 모두가 자기만의 독자적인 4가지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를 뽑아내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왜 이 모델을 사용했는가라는 타당성을 저희가 정확도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2점이라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좀 다소 점수가 낮은 이유는 모델 타당성 때문인데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정직하게 조금 낮췄습니다, 점수를. 다음으로 이제 모델 최적화 부분에서 최종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는가, 아까 프로세스 통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별 모델 평가를 충분히 해야 하는가, 유의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향상했기 때문에 95점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